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은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요?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테슬라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그 목표 하나에 진심입니다. 그 헌신 덕분에 우리가 다른 어떤 회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규모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죠. 우리 공장은 작고 효율적이지만 생산력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때론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도 기꺼이 던져요. 그게 우리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 제품 하나로 화석연료 시대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가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건 희망 그리고 낙관입니다. 그 낙관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안에 그걸 보게 될 거예요.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정확한 아키텍처,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팀을 꾸렸죠. 지금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 전기 트럭 한 대 한 대가 디젤 트럭을 대체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실제로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협업이요? 정말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이 팀에 속해 있다는 게 모두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테슬라 투자자시라면 여러분은 테슬라에 왜 투자하십니까? 더 근본적으로 기업의 미래 비전이 구현되는 중요 마일스톤들까지 함께하는 주식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업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와 미래 비전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을 함께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주식 장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테슬라 초장기 투자자인 롬바론을 비롯해 가장 정확히 테슬라를 이해한다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와 연설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몰입해서 보실 수 있게 하나씩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 2025년 3월에 진행된 테슬라 올핸즈라는 내부 임직원들 대상으로 진행됐던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라는 기업의 역동성과 일론 머스크의 오너십, 직원들의 열정과 활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차분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1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일론 머스크의 언급을 함께 들어보시죠. Alright. Well, let me start off first by thanking everyone at Tesla. 우선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슬라 팀은 정말 놀라운 팀입니다. 인류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으며 훌륭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는 모든 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Doing well done. 자, 이제 테슬라 팀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700만 대요. 우리가 첫 해 생산했던 차량은 20대 정도였고 그때는 언젠가는 1년에 10대에서 20대가 아니라 일주일에 10대에서 20대를 만들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누적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될 겁니다. 와, 진짜 정말 많은 차입니다. 진짜 많은 차라고요. That's a lot of cars, man. That's a lot of cars. 그러니까 정말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수천 개의 공급업체와 함께 설계하고 제조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건 엄청난 도전이죠. 수만 개의 부품이 제때 도착해야 되고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조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이건 정말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산업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What I'm here to tell you is that the future is incredibly bright and exciting.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건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고 흥미진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여전히 테슬라는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매년 수백만 건의 지원서를 받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페이스X와 함께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인재들이 선호하는 조직이고 제조 분야에서도 최고의 인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직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승진이나 발전의 기회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과 왜 그 미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인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량의 안전은 물론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작업 관련 부상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이건 모두 협력 덕분입니다.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작업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안전팀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AI랑 로봇이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그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거 그냥 엉뚱한 사이드 프로젝트 아니야?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건 단순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풍요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멋진 미래란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면 원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모두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누구든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 말이죠.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게 실현될 미래라고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는 말 그대로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든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What's key to that is robotics and AI. 그리고 그 핵심에는 로보틱스와 AI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그리고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편화되면 누구나 자신만의 C3PO나 R2D2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옵티머스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인 로봇 친구가 생겨나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주고 청소를 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돌보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사람 대신 재화와 서비스를 거의 무한대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태양과 배터리로부터 얻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결합된다면 우리는 동시에 훌륭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걸 누릴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자연,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연도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 그게 아마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미래가 아닐까요? 솔직히 그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요? 정말 멋진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주 여행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고 우주로 나가서 화성에도 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게 정말 끝판왕 아닌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럼 모두에게 위대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풍요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AI, 그리고 AI 연산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면 모두를 위한 풍요의 시대가 실제로 찾아올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들을 만들고 있어요. 2년 연속 1위였고 올해도 세계 1위 차량이 될 겁니다. The best, 또 사이버 트럭은 출시되자마자 가장 많이 팔린 전기 픽업 트럭이 됐습니다. 왜냐면 진짜 멋있으니까요. 테슬라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브랜드였고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카타르, 리투아니아, 칠레, 필리핀 등 다양한 신규 시장에 진출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느낌 들죠? TV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와, 테슬라에 또 불 붙었다는데?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죠. 물론 우리 제품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를 불태워야 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하잖아요. 진짜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 Y도 출시했습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팀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갖고 있고 그 말인즉슨 세계의 대륙에 걸쳐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전부 바꿔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전환해낸 거죠.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모델3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정말 훌륭한 차니까 모델3도 꼭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트럭도 5스타 안전성 평가를 받았고요. 요즘은 주변에서 조금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방탄 기능이 있는 사이버 트럭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방탄만이 아니라 충돌 안전성도 최고 수준입니다. 또 하나, 저희는 지금 테슬라 세미 트럭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건 물리학을 무시한 차량이라 만들 수 없어 라고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물리학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이제 우리는 이 트럭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대 규모로 생산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 세미 트럭은 자율주행 기능도 갖출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율주행은 진짜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미래는 자율주행의 시대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자율주행카는 어디에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테슬라일 거고요. 자율주행 테슬라가 전 세계에 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5년 안에 글로벌 규제 승인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 테슬라가 모든 대륙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게다가 내년에 테슬라는 누적 생산량 1000만 대를 돌파하게 될 텐데요. 그 차량 대부분이 완전 자율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캡 없이도 지금 우리가 이미 보유한 차량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자율주행 군집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율주행카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 차량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반, 일주일 7일이면 그 정도죠. 하지만 일주일은 총 168시간입니다. 이제 만약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면 그 차량은 일주일에 8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이상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차량보다 최대 10배 이상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0만 대의 차량이 마치 5천만 대 혹은 1억 대의 가치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수백 %의 자산가치 상승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거 데이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미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는 반드시 계산될 겁니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같은 분들은 그 미래를 이미 보고 있죠. So what I'm saying is hang on to your stock.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테슬라 주식 꼭 붙잡고 계세요. 매번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화두를 던지며 다채롭게 해석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남자 마이클 세일러. 그만의 독특한 화법과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을 더빙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쉽게 편하게 보고 듣고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세일러는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바꾸고 변형하려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비트코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냅두라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 바로 그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러 가시죠. 렛츠고! 비트코인은 어떠한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제가 말했었습니다. 그쵸? 네트워크상의 자산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특정 이념에 뿌리를 둔 네트워크상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자연법칙과 인간법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칙보다는 자연법칙을 선호하고요. 우리는 컴퓨터 과학보다 물리과학을 선호하고 메타버스보다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를 선호하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물리학 법칙은 협상이 불가능한 반면 인간의 법칙은 한낱 제한일 뿐이라고 농담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고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나 자본주의, 자유를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념들이고 자연 법칙과 자연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위성이나 인위적인 법령을 중첩시켜 놓으면 인간들은 빵을 구우면 안 되고 특정 시간에 잠을 자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저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등 10만 개의 법칙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서 사회를 파괴시키게 되죠. 너무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코드 기반이 아닙니다. 많은 코드를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깊게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사토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최소한의 코드로 만들려고 했던 게 핵심이었죠. 훌륭한 디자인의 진짜 목표는 미니멀리즘이잖아요. 유튜브에 돌고 있는 영상 중에 어떤 남자가 양철 캔박스에 8개인지 6개인지 서로 다른 모양의 블록을 갖고 있는데 삼각형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고 원통 블록을 정사각형 구멍에 넣고 직사각형 블록도 정사각형 구멍에 넣는 걸 보여주죠.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8개의 다른 것을 8개의 다른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불변하는 자연 법칙, 물리학 법칙과 같다고 말하면서 언제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법칙이나 인위적인 법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코드로 확정되고 공개되어 있는 화폐의 총 발행량과 공급 정책, 그리고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없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는 마치 이 세상에 물리학과 수학, 연력학의 영향을 받으며 존재하고 있는 여느 자연물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단하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되며 그 과정 역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더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위대한 디자이너들은 187개의 버튼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 리모컨에는 버튼이 많은데 아이폰에는 버튼이 하나가 있거나 아예 없죠. 이상적인 인터페이스는 심플해요. 심플. 자, 그럼 컴퓨터 과학에서 이 모든 것을 코딩하려면 수백만 줄의 코딩이 있어야 합니다. 언덕 아래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코딩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순한 언덕 하나를 주고요, 물 한 주전자를 떨어뜨리는 걸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경우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코드가 필요한가요? 물은 그저 흐를 뿐이잖아요. 자연한테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플하고 우아한 것을 원합니다. 자연 법칙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빛의 속도나 소리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도 있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물질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거나 에너지를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고, 빛을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철학은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자연을 향한 겸손한 수능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장 논리와도 동일합니다. 즉, 시장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뭘 할 것인지 결정하게끔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비트코인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혼자서 하세요.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본인 돈만 넣고 하시길 바랍니다. 새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세상에 제공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오픈 프로토콜로 도입할 수 있죠. 리눅스도 오픈 프로토콜이고 HTTP도 있고 또 자신만의 라이트닝 프로토콜을 가질 수도 있죠. 라이트닝과 경쟁하는 프로토콜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존중하고 사토시가
이 유전적 생명체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사토시는 크립토 생명체를 만들었고 사이버 공간에 이걸 풀어놨는데 살아남았죠.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다 죽었는데 말이죠.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도 다 죽었고 수백만 개의 것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에 딱 한 개만 살아남았고 우리는 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나 바이러스 혹은 토끼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트코인의 유전자 코드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냥 이 생명체들이 자신의 최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8,500억 달러인데 근본적으로 유전적 프로토콜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꽤 훌륭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철학의 핵심은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주는 교훈과 비슷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과 우아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복권에 당첨됐을 때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세요. 못 먹어도 2배 고라고 외치면서 도박으로 다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청복자 윌리엄은 사생아의 고아였고 모두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노르망디의 공작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와 4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 이후에 영국 해협을 건너 영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국가는 내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고 그 후에는 아들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입에서 패배를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나폴레옹도 같은 일을 했고 시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했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평화로운데 그걸 어떻게든 다 망쳐버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승자고 잘 되고 있습니다. 매년 45%씩 성장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부터 수백만 가지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행운이고 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비트코인 ETF를 소유하는 것,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것, 피델리티를 통해 보유하는 것,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여부를 두고 싸우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모두 2차적인 일들이거든요. 1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것이고 소유권 관계와 그 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이 매년 40% 성장하는지 20% 성장하는지 10% 성장하는지 5% 성장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저 아이즈를 장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레이저 아이즈가 갖는 의미는 이게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봉착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절반은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하세요. 100가지 부수적인 싸움에 자기 자신을 말려들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고 앞으로 또 100년은 더 싸울 거예요. 왜냐면 전기가 발명되면서 정치적 싸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확실히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종교적 갈등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발전된 의료기술과 전기, 빛의 조합으로 1600년대에 출산 중 사망하는 아이들이 5명 중에 2명이었다면 그 수치가 40%에서 1% 및 아주 낮은 수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확장시키고 비트코인으로 더 향상된 삶을 사는 데 집중한다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 내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착각에 의한 산만함이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제 최고의 아이디어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결국 나쁜 아이디어들은 한 번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따르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들만 따랐는데 이것들 역시 처음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착각이었고 제 최고의 아이디어, 위대한 아이디어를 향한 성공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위해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더빙으로 소개해드렸던 다른 영상들에 비해 아마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셀러가 말한 핵심은 자연물과 같은 비트코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자체가 갖는 속성이 온전히 이 세상의 끝까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못 먹어도 2배 고라고 외치면서 다 날려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혼자 하라고 말하죠.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에 자기 돈만 넣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될 내부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제 생각과 현인들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전달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잘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인 비트코인 관련 영상 제작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